안녕하세요. 가마꾼 김여서의 길 위의 인문학입니다. 대중교통은 우리가 살아갈 철학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면요, 제도가 잘 된 나라, 보편적 제도에 의해서 평등한 사회, 그것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도적 시스템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유럽을 여행을 다녀보면요, 대중교통이 참 잘 돼가 있습니다. 5분 6분 만에 딱 오고, 주변에 버스 불법 주차라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냐? 대중교통을 통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적 사회를 구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제도를 아주 잘 지키고 이렇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 주인의식이 강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을 느끼고, 그 사람들 어느 속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길을 나가면은 타인을 인정하는 제도의 중요성, 또 그런 제도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유엔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그런 나라가 1위에서 10위까지 행복지수가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도에 의한 주인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고 보편적 사회의 기본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은 제도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제도의 기본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고 있고, 또 대중교통이 제도인지 서비스인지 그것조차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해가 바뀌어서 28년째 지금 시내버스를 운전하는데, 버스 속에서 버스 시작하는 그날부터 매일 기록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그 말하는 상황, 매일 변동하는 상황에서 본질적 문제가 뭔가. 그래서 보통 행정이나 이런 결정권을 가진 사람 다 결과를 바라보지만, 저는 시민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과정에서 실질적인 것을 보고 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이런 지금 현재 문제 보십시오. 전부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중교통이 무엇인가, 제도를 알려면 대중교통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이 무엇인가, 또 제도주의는 무엇인가, 또 준공영제는 왜 하는가라는 내용으로 3번에 나눠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준공영제 하는 과정에서요, 행정에 직접 관여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대구시 준공영제 과정에서 제 손을 다 거쳐갔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대학 연구소나 이런 작업에는 제가 50% 이상 바꿨어요. 왜? 저는 이 과정의 본질적인 거, 시민이 원하는 걸 기록을 통해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책상에서 보는 눈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지금 우리 사회 현실을 바라보면서 대중교통이 해야 할 역할이 너무 크다. 처음에는 먼저 뭡니까? 환경 문제. 이거는 대중교통을 바로 세워서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요. 이 사회적 모든 문제가 대중교통 하나만 고치면 많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중교통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은 왜 제도인가? 대중교통의 기본 개념,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엇인가? 시민이 바라는 대중교통은 무엇인가? 또 공익적 기본 개념, 대중교통 중심사회 정책 효과라고 해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대중교통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은 구조적으로 이용자가 편하면 편할수록 비용이 줄어든다.
그렇다면 문제 해답은 나온 것이고 이용자에 편하게 해주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고, 제도를 만들어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대중교통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도 하지 못하고 여전히 대중교통을 운전자가 해주는 서비스로 만들어 경쟁을 시키고 있다. 이 대한민국 제도는 경쟁을 막는 겁니다. 제도는 경쟁을 막는 것을, 서비스는 경쟁을 하는 것이다. 제도와 서비스의 차이를 아직 모릅니다. 지하철입니다. 지하철 입구에 탁 들어가면 좀 요금을 꺼내야, 요금을 찍어야 들어가. 자의적으로 각자 이거 기다리고 환승을 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약속 지켜주는, 이게 제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내버스는 제도인가 서비스인가? 똑같이 제도거든요. 요금을 내지 않으면은 들어가서 안 됩니다. 요금 선수제, 요금을 꺼내고 찍는 요금 선수제가 있고, 이런 행선지 표지판은 시민이 스스로 보고, 또 버스 타기 전에 카드를 꺼내고 찍고, 내릴 때 하차벨을 누르고, 승강장에 이런 안내 시설물을 이용하고, 그것도 부족하면 버스 내 노선도가 3-4개씩 있고, 또 어느 지점 몇 분에 도착한다는 LED 전광판까지 있고 안내방송까지 있습니다. 이건 누가 시내버스 기사가 이용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바로 이용 승객이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바로 제도라는 거예요. 외국에 보십시오. 유럽 가면요, 지하철도 안내방송도 안 해줍니다. 제가 거기 오래 사신 가이드분들한테 물었어요. 왜 이 안내방송들 지하철 이래가 시민이 불편해서 타고 다니냐 하니, 그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행정이 하고 국가에서 하는 이런 제도를 왜 무엇을 해주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주려고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게 만들어서 제도에 의한 제도를 위한 행정을 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게 교통 제도적 기반, 이게 브라질 뿌리집 아시입니다. 대중교통은 제도적 기반에 의해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버스 타기 전에 요금을 다 내고 타고 내리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승강장이 다 이렇게 됐어요. 지하철처럼, 한마디로 지상철이죠. 우리는 이렇게 서울이 중앙차로제를 하고 있지만은 제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반쪽이 안 됩니다. 이게 제도가 기반은 어느 정도 확충되었지만, 대중교통은 왜 제도인가? 우리가 대중교통을 말하면 시내버스 역사가 거의 100여 년이 됩니다. 6.25, 그러나 6.25 전쟁 이후에 재기능을 하는 대중교통이 되었고, 그때부터 운전기사, 조수, 안내양, 차 한 대 이렇게 있었습니다. 70년대 조수를 폐지했습니다. 80년도 요금 선수제를 실시하고 안내양을 폐지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위에 지적했던 많은 시설들, 바로 제도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안내양이 요금을 거슬러주고 안내를 해주고, 심지어 노약자들 짐까지 들어주던 그 기능을 바로 제도적 시스템에 의해서 제도화 되어버리고, 그때부터는 제도가 된 겁니다. 서비스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이제 2004년도 준공영제를 실시했습니다. 이 준공영제를 왜 하는지 다음 3번째 얘기로 다루겠습니다. 교통 기반은 이렇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아니죠. 그래서 자가용 타지 않죠. 대중교통 이용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 38%밖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그 38%에서 82%가 나홀로 차량이라. 오늘날 환경 문제 주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의 기본 개념은 뭐냐? 규칙적인 일정한 시간 균일성의 일정한 노선 균형성의 일정한 비용, 요금이 어린이 학생 구분돼서 일정한 거슬러주고 하는 슈퍼마켓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중교통은 규칙성, 균일성, 균형성에 의해 소비자가 성공료의 자의적 선택에 의해 비용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저런 시설물만 이용해도 비용을 엄청 줄일 수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3대 기본 요소 바로 정확한 시간은 약속입니다. 신속한 이동은 시간은 돈입니다. 그죠? 다수의 효율적 제도, 다수 한 번에 빨리 이동하기 엄청난 편리성을 주고 비용입니다. 그죠? 규칙적인 시간은 제도이며 신속적인 이동은 비용이면 같은 제도로서 소수의 시간은 제도로서 소수의 과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개인 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비용은 무엇인가? 대중교통에는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이 있다. 직접 비용은 대중교통 관리, 유지 관리하는 기반적 비용, 종사자 인건비 등이 있고, 간접 비용으로는 제도적 비용, 시간 비용, 교육 비용 이런 이용자 시간 비용, 제도적 비용은 이용자 시설 활용도에 의해 줄일 수가 있다. 이용자가 시설을 얼마나 활용하냐에 따라서 바로 비용이 만들어진다. 이게 교통카드 이거 제도입니다. 그죠? 후불제, 선불제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학생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는데 현금 선착 제도적입니다. 유럽 가면은요 현금 승차 자체가 없어요. 1일권, 왕복권, 1일 왕복권, 뭐 일주권, 한 달권 현금 승차 자체 제도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고요. 또 요금 관리도 시내버스 기사가 아니에요. 요금 관리 전문 요원이 수시로 2차 저차 타다니면서요 요금을 어기거나 속이면요 규정 요금의 50%에서 어떤 나라는 70%까지 매겨버립니다. 그게 제도주의라는 겁니다. 시민이 바라는 대중교통은 무엇인가? 이용하는데 약속을 지켜달라. 목적지에 빨리 가게 해달라. 누구나 편리하게 탈 수 있게 해달라. 이거는 약속,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 기본 요건이면 대중교통의 기본 요건입니다. 이거는 시민이 바라는 대중교통의 조건, 정시성, 신속성, 편리성 이게 대중교통의 갖출 기본 조건입니다. 제도의 기본 요소, 규칙성, 균일성, 균형성 같다는 겁니다. 시민의 요구 조건 같아요. 같은 것을 갖게 해주는 것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운전기사가 하는 서비스를 만들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용자가 만드는 비용 대중교통 이용자는 단순한 서비스적 수혜자가 아니며 제도를 지키는 성공여 후 수혜를 받는 공여자이며 이용자의 공여적 기여에 따라 다수의 효율적 시간 비용과 다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비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네? 이런 시설입니다. 성강당 시설을 이용, 승차 시간을 단축하고 BMS 안내 표지를 보고 바로 타면 됩니다. 그런데 뭐랍니까? 기사님 시내 갑니까? 이럽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어디 이러면 어디서 젊은 사람이 한 사람이 타는데 8, 9초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이 사람 묻고 다음 15초, 17초 신호 하나 날아가 버려요. 요금 선수제 버스 요 카드 꺼내고 탁 찍으면 바로 안전하게 승차가 가능합니다. 근데 뭡니까? 전화기에다가 가방에다가 인식이 안 되면 꺼내가 타는 사람 방해하고 안내방송 승강장마다 나오는데 못 씁니다. 기사님 어디입니까? 예? 듣지도 않아요. 또 듣지도 안 하고 배를 뺑 날라요. 안 내리십니까? 문 열어놓고 가면요 다음 승강장에 내릴게요. 이렇습니다. 하차를 이 손금 본다고 차 안에서 하차를 안 누르고 차가 지나가면 왜 안 세워줍니까? 또 아니면요 미리 눌러버려요. 다음 승강장 낼 때 미리 눌러버려요. 그러면 운전기사가
하차벨 미리 누르세요. 딱 하면 불친절이 돼요. 왜? 결과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운전기사가 종으로 본다는 거죠. 집 나오면 내 눈도 비용이고 내 손도 비용이고 내 발도 비용이다. 바로 이게 비용이라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비용이라는 거예요. 집 나오면 내 손은 제도이고 바로 요금선수제, 내 발은 질서이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 누가 보는, 내가 지키는 질서, 누가 보는 것은 바로 우리 사회 공존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요금 징수의 객관성. 대중교통 요금은 불일성의 제도임에도 이용자의 서비스적 편리성만을 이유로 현금 승차를 허용하고 있으면 이로 인하여 승하차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차 내 안전사고와 관리의 책임을 지고 있는 운전자와 승객과 분쟁을, 즉 불친절이 주된 요인이 되고 있으며 현금 수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없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현금 승차 후 거스름돈 받는 시간이면 세 사람이 승차를 방해하고, 학생입니다, 일반입니다 주문하는 시간이면 3명의 승차를 방해하고, 그리고 요금 선수제, 요금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승차 후 탑승 차량을 방해하는 정시성을 방해하고, 바로 이런 사람 때문에 버스가 시간을 못 지킵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제도의 공여자가 될 수 있을 때 시간 비용을 줄일 수 있다. 버스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시성 문제. 정시성을, 시민이 원하는 정시성을 만들려면 버스가 다 중앙차로에 가야 됩니다. 서울만 있고 지방의 부산 쪽, 대전 쪽, 우리 대구에는 동대구에 350m밖에 없습니다. 입체교차로 승강장 문제, 공영차 고지 및 충전소, 이용자 관련 각종 시설물을 통합 관리 운영, 교통 기반이 되는 불법 주차 관리, 택시 수요 조절, 이걸 해결하려면 중앙차로제 가야 된다. 제도적 요소, 이용자의 관련 시설 주체적 명시와 시설 관리에 대한 주체적 명시를 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카드도 이용 안 하고 요금도 미리 준비하지 않고 기사 말하면 뭡니까? 불친절이다. 다 결과에 의해서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과정은 이 제도를 이용하자. 이렇게 좋은 시스템을 만든 우리나라가 최고로 좋은 시스템. 예? BMS 몇 분에 몇 차가 온다. 안내방송 하차 단말. 이건 안내방송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래 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잘된 시설을 갖다가 운전자가 하는 서비스로 만들어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어버려요. 볼 필요가 없잖아요. 보십시오. 기반적인 요소. 바로 대중교통을 기반을 통해서 만들고 중앙차로에 가면은 많은 문제, 택시로 인해서 못 가는 이런 정시성을 확보할 수 있고, 이런 시설로 인해서 원하는 대중교통을 노선 중복가 이게 몇 대입니까? 제가 뒤에서 찍은 거 7대. 버스 승강장이 있으면 여기 이 차는 승객이 여기 몰려서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2대 세우면 또 되고 또 버스 승강장에 차가 다 서 있다. 빨리 가지. 노선 중복가. 네? 바로 이런 문제. BRT 시스템이랑 간선 급행 버스 체계를 말한다. 서울 있는 거나. 그러나 우리 서울은요, BRT 시스템이 아닙니다. 중앙버스 전용차로 편리한 환승시설, 지하철과 버스 통합, 지하철과 시스템을 하나로 묶어야 돼. 그게 안 되겠다. 교차로 대중교통 우선해야 돼. 차량의 대형은 차가 적어서 수송 능력이 있다. 환승률, 타고 내리는 사람 많은 환승률로 환승의 편리성을 보장하는 차량 대형화가 없습니다. 노선의 효율성, 바로 노선 중복도에 의해서 버스가 버스길에 뭉쳐서 못 간다. 요금 징수의 제도, 현금 승차를 막아야 돼. 승강장 시설 표준화시켜야 돼. 노약자들이 편하게 탈 수 있게끔 중앙차로제를 하여 표준화시켜 시설을 보강합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중앙버스 전용 차로제는 BRT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없다. 제가 말한 바로 승강장이
여기 승객이 있는데 서울역에서 한남대교 건너는 노선이 16개인가 7개인가 그래요. 그러면 서울은 6분 7분 간격이 2신호마다 한 대씩 옵니다. 한 번에 차가 6, 7대가 옵니다. 이 뒤에 차들이 3번을 정차해야 돼요. 중앙차로제라고 하지만 버스가 빨리 가지는 못해요. 교통기반적 문제, 차고지 문제. 우리 지역 문제는 이건 경상버스 719번 진량에서 칠곡까지 왕복 공차거리가 74km. 현대교통 602에서 백암산 편도 55km. 세안역에 623 편도 왕복 70km. 이거는 몇 개를 줄인 겁니다. 전부 차고지와 노선하고 별개로 운영되어서 공차 운행을 하고 세금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출근하는데 새벽 2시에 출근. 밤에 마치고 집 오면 2시입니다. 임금도 못 받는 일을 하고 세금을 날리고 사업주 배만 불리고 충전소 마찬가지. 어디 위치에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돼. 요충지가 있는 겁니다. 하절기 팽창 계수 에어컨 가동 감압으로 인하여 18 내지 20% 추가 충전 요인이 발생한다. 가스는 팽창합니다. 그죠? 압이 안 들어가요. 에어컨 돌리죠. 이러면은 전부 충전소 다들 앉아있어요. 그러면 어떠세요?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기사의 승객이 뭘 합니까? 왜 차인지 왜 안 오는지는 BMS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합니다. 보여지는 승객관. 차고지 중선소는 중요한 교통기반시설로서 필요한 요충지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 건설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가변적 버스 전용시 보십시오. 불법 주차, 택시 장기정차, 재래시간 주변 이 전부 사설하던 차량 각종 도로공사 버스 승강장 기능을 못합니다. 전용차선 기능을 못합니다. 그죠? 이런 시민이 요구나 전시성, 신소성, 편리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버스는 중앙차로 가야 됩니다. 예, 보십시오. 버스 가변차로입니다. 직진 신호가 딱 터지는데 승용차 2대만 딱 서버리면 버스 막아버려요. 이게 교차로가 전국 같은 현상입니다. 그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 전부 전용 차선이에요. 예? 있으면 뭐합니까? 줄 꺼놓는다고 전용 차선은 안 됩니다. 신속성 문제. 기반적 요소. 노선 편성의 전문성, 중앙차로제, 입체교차로, 승강장 문제, 공영차고 중 바로 이것들을 제 위치에 적소에 설치하고 제대로 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빨라진다는 시민에게 비용을 벌어준다. 다시 또 제도적인 요소로 보면 이 제도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 아닙니까? 이용자들이 요금 선수제, 안내방송, 하차도 이 전부 다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이용의 주체를 제도적 명시함으로써 자발적 제도 주체와 관리. 누가 이용자냐, 누가 관리자냐 명문화 시켜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누구의 책임인가를 소재가 분명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편리성 문제. 횡단보도, 교차로, 승강장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승객 중심의 편리성을 도모해야 된다. 지하철은 묶어야 된다. 교차로 이런 것을 활용하여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 이용자 시설 마찬가지입니다. 네? 누가 이용할 것이냐 명시를 해요. 버스 안에서요 사고 나면 다 기사 책임입니다. 뭡니까? 버스가 가는데요 노인들이 뒤에 자리비 딱 옮겨버립니다. 주장자 기본적으로 골절입니다. 운전기사에게 책임을 져야지. 네? 운전을 했다만으로 운전기사의 책임을 진 것입니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에 의한 공익적 공간으로서 타인의 배려하는 기본적 질서의식 따라야 돼. 이 기본적인 질서의식도 없어요. 전화기 막 크게 기본 의식조차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차량의 대형화, 대중교통 이용자의 정서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교통행정이다. 뭐냐? 저상형, 현재 저상형 버스는 도시형 버스에 비해 계단의 실제 높이는 더 높아 사회적 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면 수송료가 일반 차량에 비해서요. 일반 도시형 차량 계단이 있고 저상형 계단이 없다 보니 실제 높이 자료를 집으면 더 높습니다. 4-5cm 더 높아요. 이걸 저상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국민 소득이 올라가면 신체 조건도 커지고 대중교통에 대한 국민의 욕구도 올라가는 것이고 신체적 접촉에 따르는 복잡한 대중교통을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국민의 요구에 따른 차량 대형화가 차량의 대형화와 연구 개발이 전무하다. 고민 안 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환경오염 시킨다고 고민하지만은요. 막상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고 행정이고 이런 겁니다. 선진국입니다. 전부 차가 이렇게 대형화되어 있어. 우리는 이 저상버스거든요. 네? 보십시오. 이 저상버스인데 여기 네 바퀴가 안으로 돌출되어 있어. 60명을 못 태웁니다. 5-60명 꽉 찹니다. 누가 타겠습니까? 차량의 대형화가 없습니다. 평가 방식의 문제. 제도는 절대 균형 평가 방식이 돼. 절대 균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행정기관이 공익적 기능을 하는 곳에서는 제도적 논리의 다수의 균형 논리에 의한 절대 평가가 있어. 그런데 뭡니까? 서비스 평가. 서비스 평가.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운전기사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서비스 평가 방식은 서비스는 상대의 평가에 의한 평가 방식으로서 일반 요식업, 음식점, 호텔 같은 데입니다. 가변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으로써 상대적 감정과 효율성을 위하여 상대 평가 방식의 서비스 평가 방식을 사용한다. 호텔 가면은 종업원들이 여관에 불편함이 없냐, 부족하면 해달라. 음식점 가면 뭐 드시겠습니까? 이건 대중교통 요식업 수준으로 만들어버려. 제도가 상대 평가 방식의 서비스 평가 방식이 되면 가장 무능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공익적 가치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도구화시키는 가장 나쁜 사람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바로 친절해도 비용이 있어. 이 보십시오. 배차 간격이 11분 간격인데 이렇게 갑니다. 예? 앞차 4분 뒤에 따라. 이 보십시오. 배차 간격이 11분인데 뭡니까? 이 27분 거리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네? 한번 보십시오. 혼자 27분 거리 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보십시오. 제도적 평가를 하고 절대 평가를 하면은요, 이 차가 여기 가야 돼요. 11분 간격. 여기 있어요. 왜? 친절하려면 승객을 안 태워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 기다려주고 인사를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이런 차를 타니까 어떤 나가서 참 기분이 좋아요. 시에다 밀어넣습니다. 시장님 모시 몇 번 차를 탔더니 인사도 하고 친절합니다. 이런 대중교통 만들어주세요. 그럼 시에서 표창을 주고 이 기사한테 돈을 200만원, 300만원 줍니다. 이 차가 무슨 짓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결과라는 거죠. 여기에서 배차장 시성을 맞춰줘야 될 차가 이렇게 가버리는 이 차는 22분 만에 온 겁니다. 승객이 늘어나서 시간을 못 맞춰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승객이 많이 탐으로 해서 더 늦어졌어요. 뒷차 시간을 빼앗아 보니까 뒷차는 자기가 태워야 할 승객이 앞차가 태워가기는 더 빨라집니다.
그러면 그 뒷차는 앞차가 정상대로 가야 되는데 더 빨라짐으로 해서 승객이 많아요. 출근 시간 1시간 동안에 이 한 대가 이 호작질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차를 매일 타던 이 승객이 이걸 보면 뭡니까? 이렇게 대중교통이 보여지는 서비스로 인해서 절단을 다 해버려요. 서비스를 누가 더 친절하나 경쟁을 시키다 보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요. 매번 한 가지만 사례 드리겠습니다. 719번 기사가 손님한테 올라고 앞차하고 붙여갔어요. 그러니까 차마 미안해서 같은 신호에 못 넘어가서 성강당에 서가 있는데 할머니가 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타는데 할머니 조심해서 천천히 타시오 해버리니까 모니터 요원이요. 친절기사 60만원의 상금을 줘. 바로 보여지는 결과평가를. 이 보십시오. 상대평가 방식의 문제. 제도는 상대평가 방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구 외삼촌 행사 마지막 날 옆직원 동원해 보내봐. 2차 또 한다. 오전 내에 많이 보내줘. 주위 분들과. 상대가 있는 상대평가 방식은 이렇게 조작을 하고 만들어낸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요. 자기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면 학생 애들 다 동원하고 또 지체 부자의 아들이 가끔씩 버스만 타고 다니는 애들 좀 있어요. 얘들이 다 댕김 해줍니다. 종점이 학교인 그런 것도 있으면 그러면은요 차들 몇 시간 태워가서요. 야 너도 이거 평가해라. 안 그러면 안 내려준다. 회사에서요 교양시간에 모아놔놓고 이런 짓을 하고 이 사람들이 가족을 동원해서 다 만들어요. 상대평가. 네? 그래서 나쁜 놈이 더 대접을 받는다. 모니터 요원 마찬가지입니다. 버스 타는데 기사가 말이야 노인한테 윽박 지르고 막 한다. 상습적으로 요금을 안 내는 사람이 덜은 있어요. 이러면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끌어니까죠. 이게 뭡니까? 모니터 볼 때는 무리하잖아요. 어른들한테. 보여지는 건 껍데기란 얘기입니다. 보여지는 거는 제도가 아니에요. 공익적 기본개념. 대중교통은 공공적인 공익공간으로서 개인의 사회적 공간이 될 수가 없으면 제도적인 규정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이 보십시오. 버스 기사가 버스 안에 성장식물을 주렁주렁 키웁니다. 인형 주렁주렁 달아둡니다. 막 꽃 꼽아놓고 지적 소유권에 쉽게 가지고 막 걸어놓습니다. 자기 취미 공간으로 여기고 있어요. 차내 방송을 사유한 특정 종류, 교회 다닌다고 교회 방송 크게 틀어놓고 대중교통, 대중가요 좋아한다고 크게 어떤 특정 종교 이벤트 크리스마스 날이라고 사탕 준다고 빨간 옷 입고 운전기사도 자기 종교와 관계가 없고 자존심 상해서 안 하는 인사권으로 보복을 하니까 전부 동원시킵니다. 새벽에 잠 못 잔 사람. 이것을 또 언론은요. 대중교통이 뭔지도 모르고 막 보도해 줍니다.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 보십시오. 인형, 꽃, 주렁주렁 걸로. 이게 승객이 잡고 안전을 확보해야 될 자리에 전부 이런 짓을 해요. 단속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상을 받고 있어요. 이겁니까? 민원의 사회. 뛰어오는데 안 태워줬다. 뭡니까? 성강당에 앉아있었다. 뛰어오는데 운전기사는 성강당에 승하차 끝나면 출발합니다. 출발해버리면은요,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못 세워요. 그런데 민원을 냈습니다. 네? 제도, 성강당이라는 제도 다 이행을 했는데도 민원도 안 되는 거 민원이라고 기사들 보면 맨날 소명하랍니다. 성강당에 문자 한다고 앉았다고 버스 지나가면 하다가 안 태워갔다. 네? 이게 대한민국 불친절 보십시오. 요금을 미리 안 내서 요금 선수제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올라오셔야 불친절이 됩니다.
교통카드는 자기 돈이 있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거기서 막아 써가지고 돈 꺼내고 한마디 하죠. 교통카드 안에 있는 돈 본인 것에 미리 관리 좀 불친. 안내형으로 보고 서비스로 보고 때문에 다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하차별 바로 문자 한다고 버스 지나가는데 앉아있다가 기사님 세워주세요 이럽니다. 그럼 왜 미리 벨 안 눌렀냐? 왜 안 내렸냐고? 기분 나쁘잖아요. 왕이니까요. 제도를 만들어서 제도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성격은 왕이라 왕을 만들어가 시내버스 기사들을 뭐 전부 이렇게 소명하라. 대중교통에서 일어나는 90%의 민원이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운전기사가 뭐예요? 운전기사요. 승강장에 버스 딱 세우면 합니다. 승강장에 안전하게 사람 있나 차도 니로 오나 안 니로 오나 봅니다. 그러면요 세우기 전에 뒷문에 내리는 사람 확인합니다. 그럼 내리는 사람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전거나 오토바이가 오냐 안 오냐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타는 사람 단말기 일반이냐 아니면 현금이냐 거슬러 줘야 할 것이냐 이걸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 탄 사람이요 걸어서 안전하게 섰나 확인해야 돼. 그러고 출발하려면 다시 한 번 더 뒷문에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노약자가 있을 경우 인도에 올라갔나 바꾸고 이게 매 승강장마다 있는 일이고 매 사람. 그런데 뭐랍니까? 시내버스 기사 교육 어떻게 합니까? 요식업 수준의 아줌마들 데리고 와가지고요 무조건 친절하라. 올라오는 사람 눈 하나하나 맞추고 웃고 쿠션 있는 말을 하고 이러죠. 그 사람들 하는 교육대로면요 버스가 한 바퀴도 못 가요. 앞에 올라오는 사람 눈 마주치고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까? 응? 이게 대한민국의 대중교통의 수준입니다.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제도가 있다는 것조차도 만들지 않아요. 응? 바로 대중교통 왜 제도입니까? 보십시오. 스스로 하고 알아서 다 하지 않습니까? 시내버스가 왜 다릅니까? 다 제도가 있어요. 제도의 주체가 시민 이용자인데 서비스로 만들어 버리니까 관리도 안 되고 주인도 없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정책 효과라는 거죠. 대중교통 이거 하나만 바로 고치면요 환경문제, 사회문제, 경제문제, 교육문제, 주택문제, 국민건강문제, 노령화시대, 일자리 창조, 도시 재생, 지속발전 이게 해결이 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죠. 우리의 현실이 된 당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줄여야 하는 것이고 개인주의화된 과잉적 소비 구조를 바꾸는 일은 자동차를 줄이는 것이고 자동차를 줄이는 것은 대중교통을 선진화시켜야 해결할 수 있다. 사회적 공존가치, 제도적 가치를 발전시키는 기초는 민주주의 정부가 할 기본입니다. 제도가 뭔지 서비스가 뭔지도 정립 안 된 나라가 무슨 민주주의 정부입니까? 과정이 없는 수평적 제도주의 이동권을 제도화시키는 일이며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의 과정을 막는 것은 공정한 사회 출발점이고 우리 사회의 생명권인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 대중교통 바로 세워서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보십시오. 이렇게 타도 환경 문제를 내 모두가 걱정을 하고 매일 듣지만 내가 타는 자가용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 생각하죠. 네? 따로 본다는 거죠. 따로 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보십시오. 사회 문제. 제도주의 사회의 출발점은 대중교통에 있다. 집을 나오면 너와 내가 우리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은 제도인 대중교통을 제도화시키며 서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수평이 있어요. 제도는 수평을 만들어요. 네? 경쟁은 수직을 만들어요. 서비스는 수직적 경쟁을 만들어요. 제도는 수평적 스스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바라보면 제도인 대중교통을 제도화함으로써 각 국민 각자의 일상 삶 속에서 제도가 정착되어 서로가 서로 경계를 지켜가면서 함께 공존하고. 선진국 가보세요. 대중교통 시스템 좀 탁 짜져 탁 약속을 지켜줍니다. 그죠? 또 그분들은 대중교통 당연히 이용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편적 가치가 대중교통에서 보편적 제도가 나오는 출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중교통이 개인의 사유 재산으로 바라보고 서비스라는 일반화된 요식업 수준의 시각으로 경쟁을 부추기고 소수 몇 사람 배만 불리고 있다. 사업주 배만 불리고. 경제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는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의 문제이며 어느 정부나 최고의 정책 과제가 경제입니다. 우리 정부도 최저임금 올리고 경제에 집중하는 난리죠. 지금의 피라미드형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같은 재벌 독점적 소비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리 새로운 정책이 나온다 하더라도 블랙홀처럼 대기업으로 집중되는 지금의 소비 구조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소비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최저임금 백날 올리죠. 대형마트가 소비하면 그쪽으로 다 가버립니다. 재래시장이 안 갑니다. 그죠? 대중교통 이용료를 높이면 소비 구조가 바뀌어져 그로 인해서 내수경제 재래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인간의 소비 구조, 이게 경제학의 연구 자료입니다. 인간의 소비 구조에는 계획적 소비와 충동적 소비가 있다라고. 계획적 소비가 45%, 충동적 소비가 55%. 저는 맨날 계획 소비는 30%고 충동 소비 70% 나갑니다. 뭐 산다 하면 3만원 도 쓰고 10만원 쓰고 옵니다. 승용차를 이용하면요,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 한정 그 차가 있는 그 공간에만 소비한다. 그래서 재벌 구조로 빨려 들어가거든요. 대중교통 이용하면요, 소비 권역의 다면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우리 대구시의 버스 전용지구 많이 경제 활성화되고 상권이 좋아졌다. 바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쭉 이동하면서 다면적 소비가 이루어진다. 대중교통 이용의 경제적 효과, 이 이제 차량 한 대 보유하는데 드는 비용을 제가 산출하는 거예요. 통계 자료 2017년 국민 평균 가구 소득이 417만 원이었어요. 자동차 한 대 보유하려면요, 자동차 2000cc 3천만 원 정도 사면요, 10년 감가상각비가 월 25만 원입니다. 신차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매년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차량 유지비 월 얼마면 거의 20에서 25만 원 들어갑니다. 30대 1년 보험료가 약 70만 원 됩니다. 기타 통행료, 주차비 등 월 소득의 6, 70만 원의 자동차 한 대 비용이 들어가요. 뭐가 먹고 소비를 합니까? 못 가고 소비를 해도 대형마트 다 갈 수가. 월 가구 소득의 15% 이상의 개인 자동차 유지 비용이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행정기관 정책은 맨날 자동차 타라고 거꾸로 가죠. 맨달로 보시고. 경제적 영향으로 소비 심리가 떨어지면 자동차 소비세를 내립니다. 특별 소비세 뭐 이런 거 막 내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차량 이용료를 높이기 위해서 유류세를 냅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그죠? 예? 대중교통 타서 말하는 겁니다. 자가용 타라는 정책을 내고 있어요. 예? 자동차로 인하여 내수 소비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동차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는 내수 경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책이 대기업 위주의 구조적인 소비 고착화로 국민 경제, 내수 경제를 죽이는. 차 있으면 재래시장, 차 때문에 재래시장 안 봅니다. 네?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 뭡니까? 선진국은 다 대중교통 중심으로 정책을 만들어가고 대중교통을 보편적 제도주의 기본 가치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선진국 자동차 정책을 하면 길을 좁혀버립니다. 응? 왜 파리나 이태리, 로마 같은 데 가면은 역사적 유적이 보호되고 관광상품으로 연기도 없이 그 나라 먹거리를 만들어내냐, 수익을 창출하냐는 거죠.
바로 대중교통 중심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거 유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보시고요. 자동차 정체가 이런 길을 넓힙니다. 예? 타지 말라는 얘기고요. 개발 미수입니다. 뭡니까? 현수막 깃발 하나 걸면은요. 조상 무덤까지도 부관 참시를 합니다. 개발. 어느 날 산하나 날라가 버려요. 토목공화국 지방자치제. 이런 결과주의 개발 논리에 의해서 우리 사회는 이렇게 환경이 오염되고요. 이래도요.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행정도 그렇고 다 그래요. 시민들 의식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창출. 사회가 발전할수록 고도화 구조의 효율성으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자리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공익적 공공재를 제도화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고, 공익공공재인 대중교통을 제도적이고 기능적으로 선진화시킨다면 상당한 새로운 사업주들요 주는 그 돈이면요 얼마든지 선진국형 대중교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국민의 공익인 대중교통이 소수 사업자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만 존재하고 국민의 질 높은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부의 기본적인 역할이며, 즉 대중교통을 선진화시키며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작년 3월인가 운전기사가 18일 동안 하루도 안 쉬고 버스를 끌고 가다 죽었어요. 바로 지금 그런 거는 일자리만 나온다. 교육 문제. 교육의 삼위일체.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있다. 가정교육은 가정의 부모를 통해 답습되어집니다. 학교교육은 가다놓고 서열명에서 주입식입니다. 사회교육. 사람이 태어나서 평생을 살아가는데요. 거의 80%가 사회에서 같이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회교육이 없다. 대중교통을 제도화하여 사회에서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 제도적인 사회는 일상적인 사회적 제도에 의해서 그 사회의 자발적 동기가 부여되면 개인의 자발적 공개적 가치에 의해서 그 사회는 발전한다. 뭡니까? 사회적 공존 가치에서 동기를 부여받고 자발성, 보람을 느끼고 이런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이 이런 교육이 돼요. 주차 문제 대부분이 차 문제, 주택 문제 대부분이. 국민의 삶을 기초가 되는 주거 문제, 즉 현재의 주택 문제는 상당 부분이 주차 문제에서 발생한다. 주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차 때문에 집을 늘려야 돼. 주택 문제는 자동차 증가에 따른 1차적인 문제가 주차 공간의 문제이며,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개인의 자동차 수요를 줄여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대중교통을 제도화해서 탈 수밖에 없는 차입니다. 서비스 질을 높입니다.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차량 증가를 억제하면 주택 문제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 맨날 집놀이입니다. 지금 현재 집지가 50년 후에 재개발, 이거 어쩌 겁니까? 한치 앞도 모르는 게 정부 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민건강지수. 우리가 대부분 성인권은 운동부족입니다. 문명의 이 자동차의 편리함에서 오는 운동부족이 당뇨병, 동맥경화 등 국민건강지수가 악화되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죠?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면 기본적으로 3-4km 걷는 운동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지수로 올라간다. 승용차를 타고 몇 발 걷지 않으면서 별도의 운동으로 비용을 물고 있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대중교통 타지도 않을 자가용 타고 50m도 안 걷고 헬스클럽 돈 줍니다. 예?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대중교통 이용률.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이게 통계 자료입니다. 38%입니다. 승용차 나올로 82.5%입니다. 준공영제 시행 도시별 대중교통 이용률. 서울이 65%, 부산 43%, 대구 29%, 인천 39%. 이건 뭡니까? 서울 시민이 65% 대중교통 탔습니까?
서울은 유동 인구가 많아. 전부 외부에서 지방에서 올라가면 어쩔 수 없이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가 있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은 거고, 부산도 인천도 순위별로 보면 딱 나와요. 답이 나와요. 유동 인구가 많은 도시일수록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 그거는 지방 사람이 올라가는 이 통계 자료로. 예? 그리고 우리 지역은 29%입니다. 뭡니까? 대중교통 꼴찌. 노령화 시대는 우리 사회 당면한 문제이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기본 정책이 이동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며, 이동권 문제는 기초적인 복지 문제로서 접근해야 된다. 바로 다 나홀로 어른들이 힘들게 사는데 복지적 접근 방식을 통해서 대중교통을 선진화시켜야 한다. 이동권을 보장하는 선진형 대중교통 정책이 시급하다. 이동 보조 장치를 이용한 승하차의 용이성, 차량의 대형화입니다. 바로 휠체어 타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하차의 편리성을 위해 차량의 저상화, 승강장에서 바로 들어가게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야 돼. 도시 재생 및 지속 발전. 도시가 전부 우리가 화두가 있어요. 어떻게 계속 발전할 거냐. 오늘날 인류가 당면한 문제는 무분별한 개발에서 오는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사회 다각적인 도시 재생과 지속 발전 방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첫 번째 키워드는 이동권을 제도하여 대중교통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적 본질이 되는 자연을 파괴하는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 도로의 확장과 주택의 과점적 소유가 오늘날 기후 문제, 환경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뭡니까? 전부. 예? 다시 말해서 이 대중교통 하나만 잡으면요, 이 모든 문제를 많이 해결할 수 있다. 제도의 출발점은 너와 내가 만나는 순간 이동에서부터 발현하는 것이고, 너와 내가 서로를 인정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을 때 있는 경계는 제도이다. 제도주의 민주주의는 이동권적 대중교통을 제도화시키고 누구나 이동하는 이동권을 통한 제도주의 주인의식을 높여야 된다. 이게 뭡니까? 대중교통이 제도주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도주의가 출발이 대중교통이 있고, 대중교통이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대중교통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우리가 제도주의는 뭔가 라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